2024년도 얼마 안 남아서 벌써 연말이에요. 저는 연말에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연말에 꼭 하는 4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돈, 인간관계, 성과, 집 정리예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 오늘은 그 4가지 정리는 뭘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리는 언제나 중요한 돈 정리예요. 돈과 자산 정리하는 법에 대해선 저희가 몇 개 영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요약해 볼게요. 돈 정리에는 3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산 정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등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정리를 해서 내 전체 자산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과 대비해서 내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도 보고 내가 각 자산별로 어떤 비중으로 갖고 있는지도 보면서 내가 주식이 너무 많아서 현금으로 좀 옮겨야겠다 같이 자산 비중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비중을 조절하실 때는 뭐를 팔아야 돼서 세금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꼭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소득 정리예요. 내가 올해 얼마나 벌었는지 월급만 받으시는 분이라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을 테고 금융, 사업 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올해 번 소득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올해 낸 세금도 같이 계산을 해서 내 올해 찐 세율은 얼마인지도 한번 보면 좋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항목들은 뭐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세금 관련된 이야기는 내년 초에 연말정산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돈 정리 3총사의 마지막은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소비 정리예요. 저는 소비를 7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소비 정리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평소에 가계부를 쓰면서 정리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소비 정리는 AI처럼 빅데이터가 쌓여야지 제대로 된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온라인 가계부를 쓰면서 어떤 항목에 돈을 썼는지를 기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올해 어떤 항목에 얼마나 썼는지를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기는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가계부 쓰는 거 꼭 추천드리고 아직 안 쓰신다면 내년부터 시작하시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년 정리를 하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나는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제 소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올해 제가 뉴욕을 좀 화려하게 다녀와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올해는 여행 경비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가족여행은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경제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연말 정리는 인간관계 정리예요. 저는 매년 연말에 제 휴대폰 주소록을 쭉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주소록에서 지웁니다.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가 많다고 해서 인맥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인맥이란 내가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인맥입니다. 근데 내가 아쉽게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면 주소록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소록을 보면서 이분과는 연락이 너무 뜸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 기회에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연말이든 연초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또 어쩔 때는 주소록을 보면서 나는 이분한테 좀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무슨 주소록에서 지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분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이분과의 관계 레벨을 정리하면 좋더라고요. 인간관계의 저울은 언제나 평형을 이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과의 친함을 정리하는 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주소록 정리하면서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리스트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말 정리 세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성과를 정리하는 거예요. 성과 정리는 일 관련 정리와 개인적인 정리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좋아요. 우선 일 관련 정리는 내 직장에서 혹은 내 사업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정리하는데 얼마, 몇 퍼센트, 몇 건처럼 숫자로 나오는 정리가 제일 좋습니다. 숫자로 정리가 안 되더라도 내가 마무리한 일, 달성한 주요 마일스톤 같은 정리를 하면서 직간접적인 임팩트를 정리해 보면 좋아요.
성과 평가를 빡세게 하는 기업이라면 뭐 연봉 협상이나 승진 등을 위해서 성과 정리를 굉장히 빡세게 하실 텐데, 연말에 하는 성과 정리는 회사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리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때 기억이 다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연말마다 정리를 잘 해두면 언젠가 내가 이력서나 내 성과를 업데이트 해야 될 때 너무나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내 일 관련된 성과, 내 개인적인 공간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되지 않은 내 취미, 운동, 개인 프로젝트 같은 개인적인 성과도 정리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연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잘 했는지,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제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와이프와 결혼 20주년을 맞이했고, 위키피디아가 실버 버튼을 받았고, 위키피디아는 50개, MMM은 10개 영상을 제작을 했고, 20개의 브랜드와 광고 협업을 했고, 강연도 30번 가깝게 했고,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한 스타트업은 엔비디아에게 지분 투자도 받았고, 테니스도 시작한 뿌듯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연말 정리는 집 정리예요. 연말에 집을 한번 싹 점검하면서 내가 올해 한 번도 안 썼거나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구나 라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다 과감하게 버리거나 당근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당근과 번개장터를 잘 활용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버리거나 팔 물건이 오래 산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내 소비 습관에 대한 반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신다면 아이와 같이 하면 너무나 좋아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버릴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아이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읽은 책을 쌓아두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연말에 제 책과 이제 아이 책을 싹 모아서 알라딘 같은 중고장터에 가서 팔아요. 알라딘 앱을 쓰시면 팔 수 있는 책이 뭔지를 미리 앱으로 찍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집에 어디 손봐야 될 공간들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왜 집에 보면 저거 언제 고쳐야 되는데, 저거 언제 바꿔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막상 바쁘다 보니까 실행에 옮기지 않는 곳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액션을 취해주면 좋고, 저도 얼마 전에 오랫동안 손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샤워장 문을 수리했습니다. 연말 집 정리를 하면서 또 신경 쓰면 좋은 게 교체해주면 좋은 소모품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필터가 그 대표적인 예겠죠?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안 좋아지는 겨울과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필터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교체해주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도 올해 집 정리를 하면서 1년간 고생했던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최적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품 필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올해는 LG 정품 필터로 교체를 해줬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사가 만든 정품 필터를 써야지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수한 성능 지표도 LG 정품 필터를 썼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올해 새롭게 출시한 UV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예요. 흡입한 공기 속에 6종이나 되는 세균 제거를 인증받은 제품인데, 이러한 성능 시험 결과도 LG 공기청정기가 LG 정품 필터와 함께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또 공기청정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기에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교체 주기가 보통은 1년 정도겠지만 정품 필터를 사용하면 필터 수명 센서가 상하단의 필터 사용량을 체크해서 교체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정품을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품 필터를 구매하는 법도 간단해서 LG 공기청정기를 보면 제품 상단에 QR코드가 있어서 이걸 찍으면 LG전자 소모품 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새 필터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품을 사용하다 이상이 생겨서 AS를 받을 때 정품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피 필터를 사용하면 무상 AS를 못 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LG 정품 필터의 경우는 필터와 틀 전체가 종이 재질이에요. 즉 플라스틱이 없어서 간편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접거나 구겨서 부피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돼서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제 기능을 다하면서 100%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연말인데 공기청정기 필터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기 좋은 4가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말 정리도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은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 잘 정리하면서 가족 친구분들과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